여러분, 조선의 궁궐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한복, 엄격한 예법, 그리고 왕을 향한 수많은 여성들의 치열한 암투가 그려질 겁니다. 하지만 궁궐 깊은 곳,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가장 은밀하고 절박했던 비밀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궁녀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천 명의 궁녀 중 오직 한 명의 왕만이 남편입니다. 그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없었고 왕의 성적 파트너가 되는 것은 곧 최고의 명예이자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의 승은을 입는 순간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파멸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아이를 낳는 것은 곧 권력이었지만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궁중 야사에는 충격적인 기록들이 전해집니다. 왕의 씨앗을 잉태하고도 역사에서 지워져야 했던 궁녀들, 그리고 그들이 극도의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며 몰래 사용했던 은밀한 피임법과 낙태의 기술, 그들이 감행해야 했던 충격적인 행위는 조선 왕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차갑고 비정한 치정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엄격한 궐의 담장 너머 궁녀들의 생존 본능이 낳은 비극적인 비밀을 현미경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절박함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했던 순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조선 왕실의 궁녀, 그들은 단순한 시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궁녀는 왕실의 살림과 의례를 담당하는 여성 공무원이었으며 그 수는 시기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평생을 왕실에 봉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삶은 신분 상승의 기회이자 평생 남편을 가질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궁녀의 삶은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평생 수발만을 드는 직업 궁녀의 길, 다른 하나는 왕의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는 길입니다. 이 두 길 사이에는 생사의 갈림길처럼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왕의 여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왕이 궁녀에게 승은을 베푸는 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일입니다. 승은을 입으면 그녀는 정식 후궁이 되어 지위와 권세를 얻게 되지만 만약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왕의 총애가 끊긴다면 다시 그저 왕의 여인이었던 평범한 궁녀로 돌아가거나 심한 경우 투기와 질투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궁중의 위계질서 속에서 궁녀들에게는 세 가지의 절박한 현실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궁이 되지 못한 채 왕의 아이를 낳는 것은 자칫 왕실의 문란을 초래했다는 죄로 몰려 영린을 건드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중전과 다른 후궁들의 극심한 질투는 신분이 낮은 궁녀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독살당하거나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왕실의 여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 세력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자신을 지켜줄 배경이 약한 궁녀 출신 후궁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많은 궁녀들은 왕의 승은을 피하거나 혹은 승은을 입었더라도 임신을 피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궁중잡기와 같은 야사, 그리고 일부 의학 기록에 충격적인 단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피임은 피임지술 또는 절사지법 등으로 불렸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피임기구는 없었기에 그들이 사용한 방법들은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매우 비과학적이거나 심지어 위험천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질세척이었습니다. 성관계 후 질내를 산성으로 만들어 정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죽이는 목적으로 식초나 진한 소금물을 섞은 물로 몸속을 씻어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는 산성 환경이 정자에 해롭다는 원리를 어설프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궁녀들은 약재를 우려낸 물을 이용했는데 사양이나 심지어 비소 성분이 들어간 약재를 썼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독성이 강하여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양은 태아를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고가에 거래되었으나 궁녀가 이를 몰래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궁녀들의 지독한 공포와 절망을 대변합니다. 왕의 침소에서 밤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의 운명이 뒤바뀌는 상황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비밀스러운 금단의 기술을 전수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궁녀들이 피임을 시도했지만 왕의 힘과 권력 앞에서 그들의 노력은 때때로 무력했습니다.
임신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고 원치 않는 임신은 궁녀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와 고뇌를 안겨주었습니다. 궁궐 내에서 임신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왕비나 정통 후궁들의 눈을 피해야 했으므로 궁녀들은 섣불리 자신의 몸 상태를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위에는 오직 측근 상궁 몇몇만이 비밀을 공유할 수 있었죠. 은밀한 낙태를 위한 궁중의 지침. 임신이 확인되었을 때 궁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에게 알려 후궁으로 봉해지기를 기다린다. 두 번째, 몰래 아이를 지운다. 만약 아이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거나 물론 발각되면 참수입니다.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될 상황일 때 그들은 끔찍하고 위험한 낙태 시술에 의존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궁궐의 어두운 구석에서 오직 세수관 소속의 나인들이나 비밀리에 연계된 무당 또는 궁 밖의 은여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낙태 방법들. 당시 사용된 낙태법, 즉 타태지술은 현대인의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고 잔인했습니다. 독성이 강한 약재 복용, 천상과 빈을 가루는 강한 양리작용으로 태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은밀히 사용되었습니다. 주사, 수은이 포함된 광물성 약재로 강한 독성으로 태아를 유산시키는 데 쓰였으나 산모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맹독성 약초, 동의보감 등 의서에는 태아를 유산시키는 약초들이 기록되어 있으나 궁녀들은 이를 과량 복용하거나 다른 독성 물질과 섞어 마셨습니다. 이는 출혈 과다, 장기 손상,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강제 낙상,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계단에서 구르는 등의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 태아를 유산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중노동, 궁녀에게 부과될 리 없는 극심한 육체적 노동을 몰래 감행하여 유산을 유도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찬물에 오래 서 있는 등의 행위였죠. 출산 관련 기록의 부재, 왕의 승은을 입은 후궁이 출산 기록 없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거나 임신했던 궁녀가 원인 모를 유산을 겪었다는 기록은 때때로 은밀한 낙태의 결과를 숨기기 위한 왕실의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재 반출 기록, 궁궐 밖으로 특정 약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반출되거나 궁녀가 외부 의녀와 접촉했다는 사소한 기록들은 이러한 은밀한 행위의 배후 정황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궁녀가 겪는 갈등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되고 싶은 본능과 아이를 낳으면 죽을 수도 있는 잔혹한 현실 사이에서 처절하게 고뇌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지우는 고통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인으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포기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수반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지붕 아래에서 이들은 왕의 여자라는 영광이 아닌 궁녀라는 굴레 때문에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이는 조선 사회의 엄격한 신분제와 여성을 종속적인 존재로 여겼던 시대의 슬픈 단면을 보여줍니다. 궁녀들의 은밀한 피임과 낙태가 궁궐 전체를 뒤흔드는 극적인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충격적인 사례들이 야사에 전해집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 궁녀 한 사람의 절박한 선택이 권력의 균형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설계와 배신의 서막, 생존을 위한 위험한 거래. 궁녀들의 낙태는 종종 정치적인 배경과 얽혀 있었습니다. 유력한 외척이나 권신들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궁녀에게 왕의 승은을 입도록 계획적으로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궁녀가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을 때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만약 후궁으로 신분 상승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왕자라도 낳게 되면 이 아이는 정치적 파벌 싸움의 가장 취약한 도구가 됩니다. 이에 기존의 권력자들, 왕비나 고위 후궁 측은 은밀한 낙태를 종용하거나 심지어 약물을 이용해 강제로 유산시키는 비정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궁중잡기에 기록된 소름 끼치는 묘사, 새벽 어스름이 짙게 깔린 시각, 상궁 한 명이 중궁전의 명을 받고 짙은 꿀물을 들고 갔다. 그 안에 가장 독한 약재를 섞어 궁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피를 토했다. 이처럼 낙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궁중 암투의 가장 어두운 수단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다음으로 비극적인 낙태의 현장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클라이맥스는 궁녀가 스스로 낙태를 시도하다 발각되는 순간입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왕의 자손을 해치는 행위를 대역죄에 준하는 중죄로 다루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후궁이 되고 싶었던 궁녀가 질투로 인해 독살당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궁녀의 비극은 더 큰 슬픔을 줍니다. 은밀한 정결지의 활용. 앞서 소개된 매화틀과 관련된 기록 중
정결지는 왕실 전용의 극도로 부드러운 화장지였습니다. 이 정결지가 낙태 후 증거를 인멸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끔찍한 기록도 전해집니다. 피와 유산의 흔적을 정결지로 닦아내고 그 잔해를 몰래 궁궐 밖으로 유기하는 일은 세수간 나인들의 가장 은밀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왕비의 배설물뿐 아니라 궁녀들의 숨겨진 비극까지 처리해야 하는 침묵의 증인이었던 셈입니다. 의녀의 고백을 통한 폭로, 궁녀의 임신과 낙태에 관한 정보는 주로 궁궐 밖으로 추방된 의녀나 나인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특히 영모 사건이나 궁중 비리가 터졌을 때 이들의 증언은 진실을 파헤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한 의녀가 고하되 저는 일전에 궁녀의 처소에 불려가 복중의 태아를 제거하는 약을 지어 올렸사옵니다. 이는 그 궁녀의 절박한 청에 따른 것이었으나 그 궁녀는 결국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나이다. 이러한 고백들은 왕실의 근엄함 뒤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왕의 승은이라는 희망의 빛이 궁녀들에게는 스스로 아이를 지워야 하는 절망적인 숙제를 안겨준 것입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오른 왕의 씨앗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한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궁녀들이 낙태를 시도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생존. 그들에게는 태어날 아이의 미래보다 당장의 목숨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궁궐은 사랑이 아닌 권력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대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궁녀들의 은밀한 피임과 낙태 시도는 결국 개인의 파국으로 이어지거나 왕실 전체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아도 낙태는 여성의 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열, 만성적인 질병, 불임 등은 일상이었으며 왕의 총애를 받았던 궁녀가 갑자기 병약해져 후궁의 자리에서도 밀려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역사서에는 단 한 줄의 기록으로도 남지 못한 채 궁궐의 차가운 돌담 아래 묻혔습니다. 아이를 지워야 했던 궁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권력 다툼과 생존이라는 명분 아래 모성애를 스스로 짓밟아야 했던 고통은 그 어떤 형벌보다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죄책감과 비밀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그들의 영혼은 밤마다 울려 퍼지는 귀신의 울음소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왕과 권력자들은 이 모든 비극의 방관자였습니다. 그들은 궁녀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직 왕실의 채통과 권력 유지만을 우선시했습니다. 궁녀들의 절규는 곧 왕실이 감수해야 할 업보처럼 조선 후기 수많은 왕실 비극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조선 왕실이 궁녀들에게 출궁의 자유를 좀 더 부여하고 왕의 여인이 되는 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돌려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궁녀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안전하게 아이를 지울 수 있는 의학적인 도움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궁궐은 지금처럼 비밀과 피해 역사가 아닌 인간적인 존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기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은 철저한 유교적 신분사회였고 여성의 몸은 왕실의 자손을 잇기 위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궁녀들은 가장 인간적인 권리를 위해 가장 위험한 도박을 감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하고 슬픈 역사, 즉 궁녀들의 피임과 낙태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궁궐은 권력의 상징 이전에 생존의 전쟁터였다는 것입니다. 화려함 뒤에는 약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냉혹한 계급 사회의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둘째,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고통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사에는 왕과 영웅의 이야기가 기록되지만 진짜 역사는 이름 없는 궁녀들의 피와 눈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셋째, 인간의 본능과 욕망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려는 궁녀들의 처절한 노력은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화두를 던져줍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조선 왕실의 은밀한 치정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미스터리, 조선시대 왕실 남성들의 은밀한 성생활과 기묘한 보양식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현미경이었습니다.